지금 미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고급 수트를 입고 하루에도 수십억씩 벌어들이던 맨해튼의 재벌들이 단체로 한국으로 몰려왔기 때문인데요. 정작 이들이 도착하자마자 한 일은 다름 아닌 땅바닥에 쪼그려 앉아 풀을 뽑는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몇몇 이들은 이 풀 하나를 얻기 위해 전세기까지 뛰었다고 하는데요. 충격적인 건 이 한국산 풀 하나가 미국의 최고급 미슐랭 레스토랑들을 줄줄이 폐업시키고 뉴욕 미식계를 완전히 뒤엎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미국의 재벌들까지 쪼그려 앉게 만든 한국산 풀의 정체가 뭔지, 그리고 이 풀이 어떻게 뉴욕 미식계를 뒤엎어버린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셨나요? 늘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맨해튼에서 한때 미슐랭 3스타를 받았던 레스토랑을 운영 중인 브루노입니다. 매일 아침 주방에 들어서면 빛바랜 미슐랭 인증서가 저를 반겨주는데 요즘은 그 모습이 저를 조롱하는 것만 같습니다. 한때 예약을 잡기 위해 6개월을 기다려야 했던 우리 레스토랑이 이제는 평일 저녁 절반도 채우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그동안 쌓아온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은 셰프로서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한국으로의 여행이 저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맨해튼의 화려한 레스토랑가에서 제 식당은 한때 별처럼 빛났습니다. 수십 개의 고급 레스토랑이 밀집한 이 경쟁적인 공간에서 프렌치 정통 요리로 음식 평론가들의 찬사를 받으며 안정적인 운영을 해왔죠. 백인 셰프들이 주로 장악하고 있는 뉴욕 고급 레스토랑 시장에서 저는 나름대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탈리아계 미국인인 제가 프랑스 요리로 명성을 얻은 것 자체가 이례적이었으니까요. 파리에서 10년 동안 수련한 경험과 뉴욕에서의 열정이 합쳐져 5년 전 마침내 미슐랭 3스타라는 영예를 얻었던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6개월 동안 예약률이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계절적 요인이나 경기 침체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라 생각했지만 매출이 30%나 하락하자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뉴욕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도시고 미식 트렌드도 놀라운 속도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제 고객들은 전통적인 프렌치 요리보다 퓨전이나 경험을 중시하는 혁신적인 다이닝을 찾는 경향이 강해졌어요. 전체 요리팀 인력도 절반으로 줄어들어 주방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생겼습니다. 몇몇 유능한 셰프들은 더 핫한 레스토랑으로 옮겨갔고 남은 스태프들의 사기도 바닥을 치고 있었죠. 식당의 빈 테이블들을 보며 매일 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창문 너머로 우리 레스토랑을 힐끗 보고는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리는 모습이 반복될 때마다 자존심이 상했어요. 이제는 주방에서 요리하는 시간보다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무실에 앉아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식재료 공급업체들로부터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했고 직원들의 급여를 제때 지급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졌어요. 어느새 제 꿈이었던 요리는 즐거움이 아닌 무거운 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저녁, 손님이 거의 없는 레스토랑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흰 식탁보는 마치 항복의 깃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투자자이자 제 약혼녀인 윤소희가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소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죠. 평소 밝게 웃던 그녀의 얼굴에 깊은 걱정의 주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단정한 비즈니스 정장과 대조적으로 펼쳐진 서류 뭉치가 테이블 위에 놓였을 때 이미 나쁜 소식임을 직감했어요. 브루노,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매출 보고서를 봤는데 이번 달도 적자예요. 지난 분기보다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소희가 내민 서류를 받아들고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숫자들이 저를 더욱 무겁게 누르는 듯했어요. 손끝이 서류에 닿으면서 차가운 현실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소희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뉴욕에서 투자 자문 회사를 운영하며 제 레스토랑의 주요 투자자였습니다. 우리는 대학 시절 친구의 파티에서 만났고 그녀가 제 요리에 감탄하면서 우리의 인연이 시작되었어요. 처음 레스토랑을 시작할 때도 그녀의 재정적, 정서적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녀와의 결혼을 2달 앞둔 상황에서 사업이 무너지고 있다는 현실이 더욱 고통스러웠죠. 더는 자금을 무한정 대줄 수 없어요. 다른 투자처들도 있으니까. 브루노, 당신을 위해서라도 결단이 필요해요. 소희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현금 흐름이 개선되지 않으면 레스토랑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었죠.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뉴욕의 밤거리는 여전히 활기찼고 사람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반대편에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이디어도 바닥나고 직원들도 떠나가고 있어. 이 상황을 어떻게 역전시킬 수 있을지 정말 막막해. 제 목소리에는 좌절감이 가득했습니다. 소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당신은 훌륭한 셰프예요. 지금은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녀의 격려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 제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식당 문을 닫고 빈 레스토랑을 정리하면서 침묵이 무거웠어요. 한때는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포크와 나이프가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 찼던 공간이 이제는 적막감만 감돌았습니다. 벽에 걸린 음식 사진들과 리뷰 기사들이 과거의 영광을 상기시켰고 그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마지막 불을 끄면서 내일은 어떻게든 상황을 바꿀 방법을 찾아야만 해라고 중얼거렸지만 솔직히 그런 방법이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확인하던 중 화면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바로 제 오랜 경쟁자 거스 디아즈였죠. 그는 맨해튼에서 가장 핫한 퓨전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셰프로 항상 혁신적인 메뉴로 주목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멕시코계 미국인인 그는 남미 요리에 아시안 푸드를 접목한 독특한 스타일로 최근 몇 년간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었어요. 우리는 요리학교 시절부터 라이벌이었고 뉴욕 식당가에서도 그 경쟁 구도는 계속되었습니다. 인터뷰에서 거스는 요즘 트렌드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제 이름을 언급했어요. 브루노, 그는 훌륭한 셰프였지만 안타깝게도 과거에 갇힌 옛날 셰프가 되어버렸어요. 프렌치 정통이야 훌륭하지. 근데 요즘 트렌드를 못 따라가서 망해가고 있잖아. 21세기에 프렌치 오마주만 고집하는 건 시대착 오적이지 않나 싶어요. 그의 비웃는 듯한 표정이 화면 가득 펼쳐지며 저를 자극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커피잔을 너무 꽉 쥐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였어요. 뜨거운 커피가 손등에 약간 흘렀지만 그 통증조차 느끼지 못할 만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화면 속 거스는 계속해서 현대적 요리의 중요성과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그의 말마다 제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말 내가 시대에 뒤처진 것일까? 전통에 대한 존중이 오히려 제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일까? 레스토랑을 살리려면 무엇을 바꿔야 할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채우는 가운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디스플레이에 소희의 이름이 떴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쉰 후 전화를 받았어요. 브루노, 방금 뉴스 봤어? 소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거스가 한 말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는 항상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야 자신이 빛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당신 정말 괜찮아요? 전화 너머로도 소희의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정말 이렇게 끝날 수는 없다는 절박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식당 문을 닫을 위기가 눈앞에 다가오고 제 명성도 훼손될 상황에서 무언가 돌파구가 필요했죠. 이대로는 소희와의 결혼도 물 건너갈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소희의 다음 말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브루노, 사실 당신에게 말하려고 했던 게 있어요. 이번 달에 한국으로 가서 우리 부모님께 결혼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아버지가 최근에 건강이 안 좋으셔서 결혼하기 전에 꼭 인사드리고 싶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습니다. 식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해외여행을 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마음속으로는 지금 레스토랑이 망해가는데 어떻게 여행을 갈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소희의 기대에 찬 목소리를 듣자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한국에 살고 계셨고 저는 아직 한 번도 뵌 적이 없었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도리였습니다. 몇 주라도 떠나서 다른 시야를 보면 어떨까?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도 있을 거예요. 레스토랑도 잠시 쉬면서 재정비할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부모님도 만나야 하잖아요. 소희의 말에는 분명 일리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예비 장인, 장모님을 뵙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어쩌면 잠시 거리를 두고 새로운 관점에서 레스토랑 문제를 바라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 같은 문제와 씨름하면서 오히려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으니
잠시 벗어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한국 음식이 강하고 짠 편 아닌가라는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프렌치 요리를 전공한 저로서는 한국 음식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었고 그저 매운 김치와 불고기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요리사로서 다른 나라의 음식 문화에 관심은 있었지만 막상 그곳에 가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럼에도 소희를 위해 그리고 어쩌면 저 자신을 위해서도 이 여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알았어. 한국에 가보자. 어쩌면 정말 새로운 영감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 제 대답에 소희는 환하게 웃으며 좋아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걱정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기쁨이 가득 찬 모습을 보니 저도 조금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그날부터 여행 준비가 시작되었고 레스토랑은 임시 휴업 공지를 내걸었습니다. 직원들에게 휴가를 주고 일부는 다른 레스토랑에서 임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었어요. 2주 후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기내에서 제공되는 기내식을 먹으며 저는 한국 음식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기내식이라 본토의 맛과는 다르겠지만 비빔밥의 다양한 재료와 색감, 그리고 고추장의 매콤한 맛이 인상적이었어요. 한두 시간이 넘는 비행 동안 저는 계속해서 레스토랑 걱정을 했지만 동시에 이번 여행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도 되었습니다. 소희는 비행기 안에서도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열정적으로 들려주었어요. 서울의 역동적인 모습,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 그리고 다양한 음식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점점 호기심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제 인생을 바꿀 만한 경험이 기다리고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 놀라운 일들이 곧 펼쳐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깔끔함과 효율성이었습니다. 뉴욕 JFK 공항의 혼잡함과 달리 인천공항은 질서정연하고 깨끗했어요. 입국 심사대부터 수화물 찾는 곳까지 모든 것이 빠르고 정확하게 돌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수화물 카트가 자동으로 움직이는 시스템, 공항 곳곳에 배치된 자동 안내 키오스크, 그리고 모든 표지판이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는 점이 눈에 띄었어요. 소희는 제 표정을 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한국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예요.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뉴욕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산이 보이고 현대적인 도시 구조가 인상적이었죠. 특히 도로 상태가 매우 깨끗하고 택시 내부에 설치된 결제 시스템과 GPS 내비게이션이 정확하게 작동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택시 기사는 우리가 외국인임을 알고 영어로 간단한 인사를 건넸고 소희는 유창한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치고 잠시 쉰 후 소희는 제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아버지를 만나기로 했어요. 어머니는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 계셔서 내일 뵐 거예요. 조금 긴장되겠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까다로운 분이지만 마음씨 좋은 분이에요. 그녀의 말과는 달리 소희의 표정에는 미묘한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을 눈치챈 저는 더욱 긴장되었어요. 처음 만나는 장인어른에게 어떤 인상을 줄지, 그리고 그분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소희에 따르면 그분은 원예식품 쪽으로 유명한 교수 출신이라고 했어요. 전문 분야가 저와 연관이 있다는 점이 더 부담스러웠죠. 학계와 산업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라는 사실이 더해져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호텔 방에서 정장으로 갈아입으며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희는 제 뒤에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당신은 훌륭한 셰프잖아요. 아버지도 당신의 열정을 알아보실 거예요. 저녁 시간, 우리는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서 소희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는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키가 큰 신사였어요. 백발이 선명했지만 여전히 건강해 보이는 체격과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첫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을 때 장인어른의 눈빛이 저를 평가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 더욱 긴장됐습니다. 그는 소희에게 따뜻하게 인사한 후 저를 향해 고개를 약간 기울였습니다. 브루노 씨, 미슐랭 3스타 셰프라고 들었네. 대단한 성취지. 요즘 요리는 스토리도 중요하다던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한국에서도 다양한 음식을 맛보고 많이 느끼고 갔으면 좋겠네. 첫 질문부터 저를 시험하는 듯 했습니다. 이 질문 속에 여러 층위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느꼈어요.
단순히 요리 철학을 묻는 게 아니라 제가 얼마나 진지하게 요리를 대하는지 혹은 단순히 기술만 있는 셰프인지를 확인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생각한 후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맞습니다. 좋은 요리에는 항상 스토리가 담겨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료의 근원, 조리 방법의 역사, 그리고 셰프의 개인적 경험이 모두 접시 위에 표현되어야 하죠. 다만 제 경우엔 전통 프렌치 테크닉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한국 음식은 제 스타일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장인어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와인잔을 천천히 들어 한 모금 마신 후 말했습니다. 단정 짓지 말게. 한국 재료도 훌륭하다네. 요리사라면 어떤 재료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하지 않겠나. 전통에만 갇히면 혁신은 불가능하지. 그 말에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의도치 않게 한국 음식을 무시하는 듯한 뉘앙스가 전달된 것 같았어요. 급히 말을 바로잡으려 했지만 오히려 더 어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식사 내내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장인어른의 날카로운 질문들이 계속되었어요. 뉴욕의 요리 트렌드는 어떤가? 지속 가능한 식재료 사용에 대한 생각은?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 음식에 대해 얼마나 알아봤나? 등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제가 얼마나 준비가 부족했는지 실감했습니다. 소희는 중간에서 분위기를 풀려고 노력했지만 첫 만남에서 은근한 갈등이 시작된 것은 분명했어요. 장인어른은 계속해서 한국 음식 문화의 깊이와 다양성에 대해 이야기했고 저는 그저 겸손하게 듣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내심 왜 이렇게까지 나를 가르치려고 하시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소희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약간 까다로운 편이긴 하지만 나쁜 분이 아니에요. 사실 아버지는 평생 한국 식품과 농업 발전을 위해 연구하셨거든요. 한국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크신 분이에요. 다음에는 더 좋아질 거예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장인어른의 눈에 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특히 한국 음식과 문화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면서 오늘의 만남을 곰곰이 되새겨 보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한국에 대해 너무 무지했던 것 같았어요. 그동안 아시아 음식이라고 하면 주로 일본과 중국 요리만 관심을 가졌었죠. 한국 음식에 대해서는 피상적인 지식만 있었고 그마저도 미국에서 변형된 한식의 경험뿐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의 반응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기회에 한국 음식과 문화에 대해 진지하게 배워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 식사 중에 소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통화를 마친 소희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아버지가 오늘 저녁 63빌딩 레스토랑에서 만나자고 하셨대요. 한국까지 왔으니 환영한다며 고급 레스토랑에 예약하셨대요. 소희의 표정은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어제의 어색한 분위기 때문인지 그분이 이렇게 빨리 다시 만남을 주선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나 봅니다. 이건 좋은 신호예요. 아버지가 당신을 더 알아가고 싶어 하시나 봐요. 소희가 기쁜 듯이 말했지만 저는 내심 긴장됐습니다. 어제의 만남이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혹시 더 날카로운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래도 소희네 아버지께 좀 더 잘 보이고 싶어서 한국 음식에 대해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낮, 우리는 소희의 안내로 남대문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각종 식재료와 전통 한국 음식을 구경하면서 저는 한국 음식 문화의 다양성에 놀랐어요. 특히 발효식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계절에 따라 식재료를 사용하는 방식이 체계적인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활기찬 모습과 다양한 냄새와 소리가 어우러진 분위기는 뉴욕의 어떤 시장과도 달랐어요. 한 상인이 내민 김치를 맛보고 그 복합적인 맛에 감탄했습니다. 발효의 신맛, 고춧가루의 매운맛, 그리고 젓갈의 감칠맛이 조화를 이루는 그 맛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풍부했어요. 이런 발효 과정이 한국 음식의 핵심인 것 같아요. 맛의 깊이가 정말 놀랍네요. 제 진심 어린 감탄에 소희는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다양한 한국 음식을 소개해 주었고 저는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자 우리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63빌딩의 고급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자체가 인상적이었지만 63층에서 바라보는 서울의 야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어요. 통유리창으로 보이는 한강의 물결과 도시의 불빛이 마치 별들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이미 도착해 있었고 어제보다는 조금 부드러운 표정으로 우리를 맞이했어요.
어제는 좀 무례했던 것 같구먼. 오늘은 한국의 현대적인 요리를 맛보게 해주고 싶어서 이곳을 선택했네. 이 말에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장인어른은 와인을 주문하시며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려 노력하는 듯했어요. 오늘의 코스는 한국 전통 요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퓨전 스타일이었습니다. 전통 한식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현대적인 터치가 가미된 코스 요리였는데 한국식 재료의 다양성과 깊이에 감탄했어요. 각 요리가 나올 때마다 셰프가 직접 나와 설명을 해주었고 저는 그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습니다. 특히 전통 장류를 활용한 소스의 깊은 맛과 제철 식재료의 신선함이 인상적이었어요. 인삼을 활용한 전체 요리, 해산물을 이용한 중간 코스, 그리고 한우를 중심으로 한 메인 요리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요리들은 한국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현대적인 기법을 접목시켰네. 자네와 같은 셰프라면 이런 융합의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장인어른의 질문은 이번에는 그저 제 의견을 듣고 싶어하는 진정한 관심을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인상적입니다. 특히 전통 발효 식품의 깊은 맛을 현대적인 플레이팅과 결합한 방식이 놀랍네요. 이런 접근 방식은 제가 프렌치 요리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솔직한 감상에 장인어른은 미소를 지었고 대화는 훨씬 더 부드럽게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디저트가 나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있으면 안 될 게 음식 위에 올라가 있었거든요. 초콜릿 무스 위에 4개의 잎이 달린 초록색 클로버가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지 뭐예요? 생전 처음 보는 식용 클로버에 저도 모르게 소리 내어 물었습니다. 저게 뭐지? 이런 장식은 처음 보는데요. 장인어른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잎 클로버일세. 자연에서 새 잎자리는 흔하지만 네잎은 1만 분의 1 확률로 나타나는 희귀종이지. 새 잎은 믿음, 소망, 사랑을 의미하고 4번째 잎은 행운을 상징한다네. 그 의소성 때문에 행운의 상징이 되었다네. 그런데 국내에서 식용 허가까지 받은 사람이 있다더군. 꽤 흥미로운 이야기지. 저는 호기심에 그 클로버를 집어들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초록색이 선명했고 네잎이 균형 있게 펼쳐져 있었어요. 잎 표면에는 미세한 결이 있었고 빛에 반사되어 약간 반짝이는 듯 했습니다. 이걸 먹어도 되는 건가요? 독성은 없나요? 물론이지. 식약처 허가를 받은 식용 클로버라네. 먹어보게. 조심스럽게 클로버를 입에 넣었습니다. 생각보다 신선한 맛이 났고 약간의 풀향과 함께 은은한 단맛도 느껴졌어요. 식감은 부드러우면서도 약간의 아삭함이 있었습니다. 인상적이긴 했지만 솔직히 그 순간에는 풀잎 하나가 무슨 대단한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마음 한구석에 희미한 흥미가 싹 트는 정도였죠. 하지만 이 작은 잎사귀가 나중에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그땐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장인어른은 디저트를 함께 즐기며 한국의 식품 산업과 농업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평생 한국 토종 품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 힘써왔다고 했어요. 특히 외국 품종에 의존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 고유의 품종을 발굴하고 보존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의 열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며 요리사로서 지역 특산물과 토종 식재료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디너를 마치고 장인어른과 작별 인사를 나눈 후 소희와 함께 택시를 잡아 호텔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에서 소희는 디너에 대한 소감을 물었고 저는 솔직하게 한국 요리의 다양성과 깊이에 놀랐다고 말했어요. 특히 장인어른과의 대화가 훨씬 편안했던 점에 안도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방으로 올라가려는데 문득 지갑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런, 지갑을 두고 온 것 같아. 저는 당황해서 주머니를 뒤적거렸지만 지갑은 보이지 않았어요. 코트 안쪽 주머니, 바지 주머니, 심지어 소희의 가방까지 확인했지만 지갑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지갑 안에는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여권과 상당액의 현금도 들어있었거든요. 소희가 진정하라며 말했습니다. 어디서 마지막으로 봤어요? 생각해보니 63빌딩 레스토랑에서 식사할 때 테이블에 올려놓았던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식사를 대접한다고 했지만 저는 팁을 주기 위해 지갑을 꺼냈던 것 같았어요. 아마도 그곳에 두고 온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은 급격히 무거워졌어요. 뉴욕이었다면 이미 누군가가 가져갔을 테고 여권과 카드를 모두 재발급받는 번거로움이 예상되었습니다. 당장 돌아가기엔 늦은 시간이고 소희는 다음 말을 했을 때 저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레스토랑에 전화해 볼게요. 아직 영업 중일 거예요.
미국 같으면 그냥 포기했을 상황이지만 소희는 자신있게 전화를 걸었어요. 믿기지 않게도 불과 몇 분 만에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소희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거든요. 저희 지갑 찾으셨네요. 현금 그대로 보관 중이래요. 내일 아침에 가서 찾을 수 있대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의아했습니다. 그렇게 빨리? 아직 누가 가져가지 않았다니 정말 다행이네. 소희는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분실물 처리가 정말 효율적이에요. 얼마 전에 앱도 생겨서 더 쉽게 물건을 찾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갑은 내일 아침에 가서 찾아올까요? 더 놀라운 것은 소희가 스마트폰으로 분실 신고를 올리자 자동으로 위치와 상태가 공유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지갑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누가 보관 중인지, 어떤 상태인지까지 상세하게 표시되었어요. 기술의 발전도 놀랍지만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네요. 정말 대단해요.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호텔에 가서 제 지갑을 찾을 수 있었어요. 간단한 신분 확인 절차만 거친 후 지갑을 돌려받았습니다. 지갑 안에 현금과 카드는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였고 심지어 영수증까지 정확히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웃으며 주의사항을 알려주었고 소희는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정도 분실물 처리 시스템은 미국에서 꿈도 못 꾸는데 대체 여기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 저는 진심으로 놀랐습니다. 뉴욕에서는 지갑을 잃어버리면 거의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런 시스템은 정말 획기적이었죠. 분실물이 제대로 주인에게 돌아가는 사회, 정말 놀라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소희의 아버지를 다시 만났을 때 장인어른은 제 지갑 사건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소희가 아침에 전화로 알려드렸나 봅니다. 작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만난 장인어른은 평소보다 훨씬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분실물 찾는 건 잘 됐나? 장인어른의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놀랐습니다. 분실물 처리 하나만 봐도 대단하네요. 뉴욕에서는 지갑을 잃어버리면 거의 찾을 수 없거든요. 장인어른은 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나라는 시스템이 꽤 발전되어 있지. 스스로 눈으로 확인해보게. 한국은 짧은 시간에 놀라운 발전을 이룬 나라라네. IT 기술뿐만 아니라 사회 시스템도 매우 효율적이지. 그의 말은 다시 한번 저를 자극했지만 이번에는 부정적인 방향이 아니라 호기심을 자극하는 쪽이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그저 소희의 부모님을 만나고 빨리 돌아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는데 이제는 이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욕구가 생겼어요. 정말 한국은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나라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다른 놀라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희가 결혼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며 저를 행정기관에 데려갔습니다. 사실 장인어른이 소개해주신 곳이라고 했어요. 외국인과의 결혼 절차를 도와줄 수 있는 특별 창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한 관공서 업무가 기다릴 거라 생각했는데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서류 업무를 처리하려면 하루 종일 여러 기관을 돌아다녀야 하고 긴 대기 시간과 복잡한 절차에 지치기 마련이었거든요. 소희는 집을 나서기 전에 이미 스마트폰으로 신청 서류를 작성했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대부분의 준비가 끝나 있었어요. 현장에서는 전자서명과 몇 가지 확인 절차만 거치면 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외국인을 위한 통역 서비스까지 준비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는 물론이고 더 다양한 언어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어요. 모든 처리가 10분 만에 끝났을 때 저는 다시 한번 경악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고 제가 추가로 필요한 서류까지 안내해 주었어요. 심지어 앞으로의 절차와 일정까지 명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게다가 해외로 발송해야 하는 서류는 국제 특급 우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까지 같은 건물에서 이용할 수 있었어요. 와이파이가 건물 전체에서 빵빵하게 잡히고 창구 직원들은 태블릿으로 일처리를 해주다니 뉴욕보다 훨씬 앞서 있네.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건물 내부는 현대적이고 깨끗했으며 모든 시스템이 디지털화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번호표를 뽑고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휴대폰으로 업무를 처리하거나 제공된 태블릿으로 정보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디지털 행정이 정말 발달했어요. 대부분의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고 꼭 방문해야 할 때도 이렇게 빠르게 끝낼 수 있죠.
행정 시스템의 효율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관공서 업무 하나 처리하는데 반나절은 기본으로 소요되는 것을 생각하면 이런 효율성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게다가 직원들의 친절함과 전문성도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은 마치 고급 호텔의 컨시어지처럼 모든 질문에 정확하고 상세하게 답변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들을 하나씩 머릿속에 저장해 나갔어요. 어쩌면 이런 효율성을 제 레스토랑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으니까요.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예약 및 고객 관리 시스템 등 여러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서류 업무를 마치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 소희의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메시지를 확인하더니 표정이 밝아졌어요. 어머니가 퇴원하셨대요. 오늘 저녁에 부모님 댁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소희의 어머니를 뵙게 된다는 소식에 기뻤지만 동시에 또 다른 긴장감도 느꼈습니다. 장인어른과의 관계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긴 했지만 이번에는 장모님까지 만나게 되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생각도 잠시 소희가 제게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화면에는 경쟁자 거스 디아즈가 올린 새로운 SNS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브루노가 한국에 간다더니 한국에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건가? 뉴욕에서는 이미 끝난 것 같은데. 거스의 비아냥거림에 가득 찬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웠고 그 아래에는 이미 수천 개의 좋아요와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의 레스토랑 주방을 배경으로 한 영상에서 그는 마치 승리자처럼 의기양양한 표정이었어요. 레스토랑은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고 주방은 활기 넘쳤습니다. 반면 제 레스토랑은 문을 닫은 채 적막감만 감돌고 있겠죠. 저는 속으로 부글부글 끓으면서도 표정을 감추려 했습니다. 소희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지금 돌아가서 뭐라도 혁신하지 않으면 진짜 끝장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레스토랑의 위기는 더욱 고조되고 있었고 저는 막다른 길에 서 있는 듯했어요. 거스의 비웃음, 투자자들의 압박, 그리고 직원들의 불안까지 모든 것이 저를 무겁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브루노, 거스 영상 때문에 기분 상했죠. 그 사람은 항상 그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소희가 위로해 주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소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제안했습니다. 브루노, 미국 돌아가기 전까지 아버지를 찾아가 한번 진지하게 의논해보는 게 어떨까요? 당신 레스토랑을 바꿀 계기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아버지는 식품업계에 많은 인맥이 있으시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도 많으세요. 처음에는 장인어른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졌지만 소희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식품공학 교수 출신으로 분명 유용한 조언을 줄 수 있을 거예요. 마침 오늘 저녁에 부모님 댁을 방문할 예정이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소희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저녁 시간, 우리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 위치한 소희 부모님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현관문부터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졌고 내부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세련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어요. 장모님은 약간 쇠약해 보였지만 우아한 모습으로 저를 반겨주셨고 장인어른은 평소보다 편안한 복장으로 우리를 맞이하셨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저는 용기를 내 제 레스토랑의 위기 상황과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혁신을 이루어야 하는 과제, 경쟁자들의 도전, 그리고 새로운 영감의 필요성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으신 장인어른은 잠시 생각하더니 의외의 제안을 했습니다. 브루노, 내 입자리 클로버를 식용으로 대량 생산한 홍대표란 분이 있다네. 얼마 전 디저트에서 봤던 그 네잎클로버 말일세. 지금 세계 시장도 노리는 것 같던데. 만나볼 생각 있나? 이전에 내가 음식에도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 않았나. 자네라면 네잎클로버를 활용해서 좋은 스토리를 이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말을 듣자마자 63빌딩 레스토랑에서 봤던 네잎클로버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장인어른께서 다시 한번 말을 꺼내주시니 조금 다르게 느껴졌어요. 레스토랑을 위한 새로운 요소가 필요했고 독특한 아이디어가 절실했으니까요. 풀잎 하나로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의문을 표현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행운이라는 컨셉이 왠지 혹하게 느껴졌습니다. 레스토랑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행운은 제게 필요한 것이었으니까요. 게다가 미국에서는 보기 드문 식재료라는 점도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미국 FDA에서 허가받은 식품인가? 그 부분은 이미 되어 있다고 들었네.
미국 시장 진출도 고려 중이라더군. 그분이 IMF 시절부터 어떻게 사업을 일으켰는지 들으면 자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장인어른의 말에 점점 관심이 생겼습니다. 장인어른은 제 표정을 살피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연락을 주선해주겠네. 만나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 걸세. 그분은 단순히 네잎클로버만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토종 작물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자 노력하는 분이네. 그런 열정이 자네에게도 영감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네. 그날 저녁, 소희 부모님과의 대화는 생각보다 훨씬 편안하고 유익했습니다. 장모님도 제 요리에 대한 관심을 보이셨고 한국 전통 음식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특히 발효식품의 건강상 이점과 한국 전통 요리법에 관한 장모님의 설명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귀국 후 제 요리에 접목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머릿속에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운 채 저는 이 모든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한국에 온 지 며칠 안 되었지만 이미 많은 것을 보고 배웠어요. 분실물 처리 시스템, 효율적인 행정 처리, 그리고 이제 행운의 네잎클로버까지. 머릿속으로 이런 요소들을 어떻게 제 레스토랑에 접목할 수 있을지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행운이라는 테마는 지금 제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어요. 레스토랑을 살릴 아이디어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희망이 조금씩 생겼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또 다른 놀라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홍 대표가 우리의 방문을 환영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농장이 과천 쪽에 있어 소희와 함께 서울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해 가보기로 했습니다. 평소 뉴욕에서는 차를 이용하던 저로서는 대중교통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았어요. 뉴욕의 지하철은 노후화된 시설, 불규칙한 운행, 그리고 종종 더러운 환경으로 악명 높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울의 지하철역에 들어서는 순간 또 다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하철역 플랫폼에는 정확한 실시간 도착 안내가 표시되어 있었고 카드 하나로 지하철과 버스 환승이 가능했습니다. 역사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고 안내 표지판은 모든 언어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게다가 역 내부에는 편의점, 카페, 심지어 작은 쇼핑 공간까지 있어 마치 작은 쇼핑몰 같았습니다. 열차는 정확히 예정된 시간에 도착했고 내부는 놀랍도록 깨끗했어요. 사람들은 질서 있게 줄을 서서 탑승했고 차 내 디스플레이는 다음 역과 환승 정보를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하철 내부에서도 휴대폰 신호가 끊김없이 유지되고 심지어 와이파이까지 제공된다는 점이었어요. 뉴욕 지하철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미국에선 장거리 이동이 이 정도로 정확하고 편리하게 이뤄지지 않는데 저는 감탄하며 소희에게 말했습니다. 뉴욕 지하철은 항상 지연되고 차내 안내도 부정확한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정말 다르네요. 소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어요. 특히 정시성과 편리함은 정말 자랑할 만하죠. 서울 시민들은 대부분 자가용보다 대중교통을 선호해요. 더 빠르고 편리하니까요. 지하철에서 내려 버스로 갈아타는 과정도 매우 순조로웠습니다.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이 연결되어 있어 쉽게 이동할 수 있었고 똑같은 교통카드로 환승 할인까지 받을 수 있었어요. 버스 내부에도 실시간 위치 정보와 다음 정류장 안내가 제공되었습니다. 예정대로 과천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국의 교통 인프라에 완전히 감탄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효율성과 정확성이 레스토랑 운영에도 적용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홍 대표의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농장은 예상보다 훨씬 현대적인 시설이었습니다. 대규모 온실이 줄지어 있었고 내부에는 최첨단 기술이 도입되어 있었어요. 자동 온도 조절 시스템, 습도 관리, 그리고 LED 조명까지 모든 것이 컴퓨터로 제어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펼쳐진 네잎클로버를 보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 행운들이 모두 저에게 올 것 같은 느낌이 들더군요. 홍 대표는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친절한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자세와 말투에서 전문가의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그는 우리를 환영하며 직접 농장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네잎클로버는 자연에서는 만분의 1 확률로 나타나는 돌연변이입니다. 홍 대표는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클로버는 보통 세입이 정상이지만 가끔 돌연변이로 네잎이 나타나죠. 이 희소성 때문에 예로부터 네잎클로버를 발견하면 행운이 온다고 믿어왔습니다. 오죽하면 나폴레옹마저도 전쟁터에서 네잎클로버를 발견하고 주우려고 고개를 숙였다가 총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전설까지 돌 정도 아니겠어요?
저조차도 네잎클로버는 행운을 전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걸 사업으로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그럼 어쩌다가 이렇게 네잎클로버 사업을 시작하시게 된 건가요? 그는 IMF 시절부터 화훼와 꽃 유통으로 망해보고 토종 품종 개발에 매진했던 경험을 상세히 들려주었습니다. 대학에서 원예를 공부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고 무역 업무를 하던 회사를 나와 화초 유통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인이 대형 유리온실에서 재배한 외국 품종의 장미와 꽃들을 가져다가 서울에서 판매하는 일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IMF가 터지자 빚만 잔뜩 진 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그의 이야기가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도 지금 비슷한 위기를 겪고 있으니까요. 그 후로 꽃배달 업체와 제휴해서 다시 일어서려고 했지만 꽃의 특성상 며칠 내에 판매해야 하는 부담이 컸어요. 재고 부담 때문에 매장에서는 발주를 줄였고 점점 신선한 꽃을 구경하기 어려워졌죠. 그러다 보니 판매가 더 줄어드는 악순환이 계속됐습니다. 홍 대표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당 경영에서도 신선한 재료 확보와 재고 관리는 항상 큰 과제였으니까요. 그의 말을 더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렇게 벽에 부딪혔을 때 오랫동안 마음속에 묻어뒀던 일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우리나라 화훼 시장에서 비싼 값에 팔리는 상품은 대부분 수입 품종이더라고요. 비싼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는 해외 품종 대신 우리 토종 상품을 만들어 경쟁력을 키우고 싶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큰 공감을 느꼈습니다. 요리 세계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으니까요. 프렌치 요리가 오랫동안 최고의 자리를 지켜왔지만 이제는 각 나라의 고유한 식재료와 조리법이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토종의 가치, 그것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어요. 네잎클로버는 원래 매우 희귀했지만 5년 넘게 들판에서 변종을 찾아내고 선발 육종법을 반복해서 식용 허가까지 받았어요. 홍 대표의 눈에는 자부심이 빛났습니다. 야생의 네잎클로버를 하나하나 찾아 채집하고 줄기를 잘라 다시 심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했죠. 유전자 변형이나 방사선 없이 자연 번식으로만 품종 개량에 성공한 거예요. 저는 여기서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행운을 변질된 채로 전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정말 행운의 잎사귀를 키워낸 거네요. 그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연의 희귀한 현상을 인위적으로 재현해낸다는 발상 자체가 혁신적이었어요. 홍 대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하, 사실 초창기엔 누가 토끼풀 먹냐고 무시당했죠. 그래도 희소성과 스토리가 있으니 가능성이 있다고 버텼습니다. 네잎클로버의 의미를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레스토랑 위기를 겪는 저로서는 홍 대표의 고군분투 이야기가 큰 위로가 되었어요. 특히 행운이라는 키워드가 심상치 않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이것이 제 레스토랑을 살릴 열쇠가 될 수 있을까? 사실 처음에는 화분용으로 판매하려고 했어요. 수능 시험 기간에 맞춰 수험생 선물용으로 네잎클로버 화분을 출시했죠. 반응이 좋았지만 실내에서 기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가 생겼어요. 온실에서 자라다 실내로 오면 잎이 노랗게 변해버리거든요. 홍 대표는 실패 경험도 솔직하게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사업가로서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실패를 숨기지 않고 그것을 발판 삼아 다시 일어선 그의 모습이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했어요. 화분이 아닌 식용으로는 어떨까? 네잎클로버는 특별하잖아요. 국적 불문 남녀노소 모두 좋아하죠. 전 세계인의 생일 케이크에 하나씩만 올려도 숫자로 따지면 엄청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홍 대표는 넓은 온실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수천 개의 네잎클로버가 정돈된 상자에서 자라고 있었어요. 잎이 정확히 4개씩 달린 클로버들이 줄지어 있는 모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마치 작은 행운 공장 같았어요. 그는 일부를 따서 우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맛은 어떤가요? 일반 채소와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맛이 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클로버 잎을 씹어보았습니다. 신선한 맛과 함께 은은한 단맛이 느껴졌어요. 약간의 새싹 맛도 나는 것 같았습니다. 셰프로서의 본능이 깨어나 이 맛을 어떤 요리에 활용할 수 있을지 머릿속으로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샐러드에 넣으면 색다른 식감을 줄 수 있고 스프의 장식으로도 좋을 것 같았어요. 심지어 디저트에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식약처 허가를 받는 과정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클로버는 본래 콩과에 속하는 식물인데 외국에서는 식용이 가능했지만 국내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6.25 전쟁 직후 가축 사료용으로 들여왔기 때문이죠. 유럽, 미국, 일본 등의 논문을 찾아서 클로버가 고단백 작물이라는 사실과 영양 성분 자료까지 모아 제출했습니다. 다행히 2012년에 식약처에서 식용작물로 등록해 주셨죠. 홍 대표의 끈기와 열정이 느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네잎클로버의 상품화 과정과 해외 시장 진출 노력에 대해 설명했어요. 특히 일본과 유럽 시장에서의 반응이 좋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서울의 고급 식당들과 특급 호텔에 주로 납품하고 있어요. 2018년에는 스타벅스 신년 시즌 음료에 활용되면서 대중적으로도 많이 알려졌죠. 당시 하루 최대 생산량인 2만 개를 2달간 매일 공급했을 정도였어요. 농장 방문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소희에게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네잎클로버로 신메뉴를 만들어 보고 싶어. 행운이라는 컨셉이 우리 레스토랑을 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소희는 기뻐했지만 장인어른에게 이 생각을 전했을 때는 예상과 다른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소희의 자택에서 디너를 하는 동안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설마 미국 돌아가서 단순히 행운이라는 풀을 올리는데 그치진 않겠지. 얘 요리에 진짜 가치와 스토리를 담을 생각은 있나? 장인어른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그의 눈빛은 저를 시험하고 있었어요. 저는 답변에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레스토랑을 살릴 만한 묘수가 떠오르진 않았지만 그냥 풀로 끝내고 싶진 않았어요. 분명 더 깊은 의미와 가치를 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아직 정리되지 않아 선뜻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홍 대표의 이야기에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네잎클로버를 장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담긴 이야기와 가치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생각 중입니다. 장인어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네가 한국에서 겪은 사건들, 느낀 점들을 요리에 풀어낼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변화겠지. 그렇지 않으면 난 우리 딸 결혼 허락 못해.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레스토랑 문제가 아니라 결혼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니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소희도 아버지의 말에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그러시면 안 돼요. 브루노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장인어른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하지만 진심이네. 단순히 특이한 식재료를 가져다 쓰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진짜 혁신은 그 이상의 것을 담아야 하지.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비장한 결의를 다졌어요. 반드시 다른 한국의 면들을 더 겪고 거기서 새 영감을 찾아야겠다. 그날 밤 소희와 함께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장인어른의 도전은 부담스러웠지만 동시에 저를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그저 네잎클로버를 장식으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진정한 혁신은 그 이상의 의미와 가치를 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들을 어떻게 요리에 녹여낼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레스토랑의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다음 날 소희는 제게 서울의 일상을 더 경험하게 해주려고 평범한 거리로 데려갔습니다. 배고픈데 간단하게 편의점에서 간단히 식사 해결하고 갈까요? 편의점에서 식사라니, 저는 의아했습니다. 미국의 편의점은 대부분 간단한 스낵이나 음료를 파는 곳이었지,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곳은 아니었으니까요. 소희의 제안에 따라 들어간 편의점에서 또 한 번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편의점이 아니었어요. 커피, 식사, 택배, 택시, 호출 등 모든 것이 무인 단말기와 앱으로 가능한 광경에 또 놀랐습니다. 매장 내에는 다양한 도시락과 신선한 샌드위치, 심지어 따뜻한 음식을 데워 먹을 수 있는 전자매장 내에는 다양한 도시락과 신선한 샌드위치, 심지어 따뜻한 음식을 데워 먹을 수 있는 전자레인지까지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소희는 무인기계로 주문하고 결제하는 방법을 보여주었고 불과 몇 분 만에 따뜻한 음식이 준비되었어요. 심지어 편의점 한쪽에는 작은 테이블과 의자가 마련되어 있어 즉석에서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작은 공간에서 택배를 보내고 받을 수 있고 교통카드를 충전하고 공과금을 납부하고 심지어 인터넷 쇼핑 물품을 찾을 수도 있다는 점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이 모든 일을 처리하려면 여러 장소를 방문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작은 편의점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편리함과 사람들의 생활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구나.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런 빠르고 효율적인 느낌을 레스토랑 서비스에도 담아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노트를 꺼내 아이디어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간편하면서도 고품질의 서비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주문 시스템, 그리고 공간 활용의 효율성 등 여러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소희는 제 열정적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브루노, 정말 달라진 것 같아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눈빛이에요. 이제 우리나라가 좀 어때요? 정말 놀라운 나라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현대적인 도시 같지만 들여다볼수록 얼마나 많은 혁신이 일상에 녹아있는지 깨닫게 되네요. 미국도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국에서의 경험들은 저를 많이 변화시켰어요. 뉴욕의 침체된 레스토랑만 생각하던 저에게 한국의 효율성과 혁신은 새로운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몸이 으슬으슬 떨리기 시작했어요. 목이 따갑고 머리가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무리한 일정과 시차,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았어요. 소희에게 상태를 말하자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네요. 체온계로 열을 재볼까요? 편의점에서 간단한 체온계를 구해 재보니 38.5도가 나왔습니다. 확실히 열이 있었어요. 소희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외국인한테도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잘 되어 있거든요. 이 시간에 병원 갈 수 있을까? 저는 걱정했지만 소희는 다시 한번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근처 병원 예약 앱으로 해볼게요. 그녀는 스마트폰을 몇 번 두드렸고 곧바로 예약이 확정되었습니다. 30분 후에 진료 볼 수 있대요. 바로 가보죠. 그렇게 우리는 근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예약 시간에 딱 맞춰 도착했는데 대기실은 깨끗하고 조용했어요. 접수 데스크에서 소희가 제 정보를 알려주자 직원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저를 진료실로 안내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병원에 가면 최소 1~2시간은 기다려야 했는데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의사는 친절하게 영어로 저를 맞이해 주었고 꼼꼼하게 증상을 물어보았어요. 간단한 검사 후 그는 시차 적응 장애와 과로로 인한 몸살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접수, 진료, 약 처방까지 전부 전자 시스템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광경에 또 한 번 놀랐어요. 특히 환자 차트가 태블릿으로 관리되고 처방전도 자동으로 휴대폰에 전송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이 정도 효율이면 뉴욕보다 훨씬 낫잖아. 저는 아픈 중에도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효율적인 줄 몰랐다고 생각했어요. 오죽하면 정말 어딘가 너무 아파서 입원해야 되면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아야겠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의사는 휴식을 좀 취하시면 곧 괜찮아질 거다라고 말해주었고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후 호텔에서 쉬었습니다. 약국에서도 처방전을 스캔하자마자 약이 준비되었고 약사는 각 약의 효능과 복용법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저녁쯤이면 열이 내렸고 소희의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틀 정도 호텔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한 후 완전히 회복된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홍 대표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네잎클로버에 대한 여러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이것을 제 레스토랑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강남의 한 카페에서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준비한 질문 목록과 아이디어 노트를 가져갔어요. 홍 대표도 두꺼운 서류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미국 FDA에서 이미 클로버가 식용 가능 품종으로 등록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행운 코스를 구성할 레시피도 구상 중인데 함께 협의하면 좋겠어요. 제 말을 듣고 홍 대표는 눈을 빛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저에게 건넸어요. 국내 종자원과 식약처 자료, 해외 논문까지 모아둔 문서였습니다. 미국 시장에 수출 문의가 계속 오는데 레스토랑 시그니처로 써주신다면 큰 홍보가 되겠습니다. 홍 대표의 말에는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 여기 다 있어요. 미국 FDA 관련 서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류를 훑어보 정말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클로버의 영양성분 분석, 안전성 테스트 결과, 해외 사례 연구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 FDA에 제출할 서류도 이미 영문으로 번역되어 있었어요. 홍 대표의 준비성에 정말 감탄했습니다. 저 또한 네잎클로버로 단순 장식만 하면 안 된다. 한국에서 배운 효율과 혁신 이미지를 담은 새 코스를 만들어야지라는 생각에 불타올랐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구상한 임시 레시피를 홍 대표에게 보여드렸습니다. 네잎클로버를 주 재료로 한 샐러드, 그리고 메인 요리 위에 장식으로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클로버 에센스를 추출한 소스도 개발해보고 싶어요. 각 코스마다 한국에서 경험한 효율성과 혁신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홍 대표는 제 아이디어를 들은 후 작은 상자에서 여러 종류의 클로버를 꺼내 시식해보라고 권했습니다. 크기와 색상이 다양한 클로버들이었어요. 저는 각각을 맛보며 그 차이를 분석했습니다. 홍 대표는 각 품종의 특성과 맛의 차이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이 품종은 조금 더 쌉쌀한 맛이 나고 저 품종은 더 단맛이 납니다. 용도에 따라 다른 품종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 대표는 제가 만든 임시 레시피를 시식해보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풀보다는 약간 콩나물 같은 향도 나는데 여기에 비빔이나 약간의 동서양 조합을 넣으면 어울릴 것 같습니다. 한국의 발효 소스인 된장이나 고추장을 아주 소량 활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의 조언은 귀중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모든 아이디어를 빠짐없이 적었고 머릿속으로는 이미 전체 코스의 구성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행운이라는 테마와 함께 한국에서 경험한 효율성, 정확성, 혁신 등의 요소를 어떻게 요리와 서비스에 담아낼지 구체화되었습니다. 홍 대표님, 네잎클로버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법과 보관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네잎클로버 생잎은 밀폐 용기에 포장해서 섭씨 3에서 5도로 냉장 보관하면 특별한 관리 없이도 한 달은 버텨요. 건조된 잎은 더 오래 보관할 수 있고요. 미국 수출도 이미 테스트 중입니다. 우리는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교환했고 다양한 레시피를 시도해보았어요. 홍 대표는 제가 구상한 행운 코스의 가능성에 큰 기대를 보였습니다. 미국에서도 식용 네잎클로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 예상했죠. 브루노 셰프, 당신의 레스토랑이 성공하면 저희 네잎클로버도 더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윈윈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식재료 공급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국과 미국을 잇는 새로운 음식 문화의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일주일이 순식간에 지나갔고 한국에서의 일정도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장인어른이 다시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자택에서 전통 한국 음식으로 송별 만찬을 준비해 주셨어요. 자리에는 소희 어머니도 함께 하셨고 분위기는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편안했습니다. 식사 중에 장인어른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브루노 씨, 네가 우리나라에서 얻은 영감을 곧바로 내 요리에 담아낼 수 있을까?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 이 질문은 무게감이 있었지만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주간 한국에서 겪었던 모든 경험을 떠올리며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한국에서 체험한 일화를 통해 한마디로 빠르고 정확한 효율성과 동시에 함께 살아가는 따뜻함을 레스토랑에 적용해보고 싶습니다. 네잎클로버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그 모든 가치를 담은 상징이 될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첫째, 메뉴 자체에 한국의 혁신을 담겠습니다. 전통 프렌치 요리의 네잎클로버뿐만 아니라 한국의 발효 기술에서 영감을 받은 소스도 접목할 계획입니다. 둘째, 서비스 방식에도 한국의 효율성을 도입하겠습니다. 테이블에 태블릿을 설치해 고객이 직접 추가 주문을 할 수 있게 하고 웨이터들은 고객에게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셋째, 공간 활용에도 변화를 주어 쾌적하면서도 효율적인 다이닝 경험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장인어른은 처음으로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에 내 레스토랑 메뉴에 그걸 제대로 녹여내면 그때 결혼도 허락하마. 기대해보지. 그 말에 저는 승부욕이 솟구쳤습니다. 경쟁 셰프 거스 디아즈도 무너뜨리고 식당도 부활시키며 결혼도 반드시 성사시켜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 제 요리의 방향성까지 새롭게 정립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호텔 창문으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기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경험들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네잎클로버와의 만남, 한국의 선진 시스템들, 그리고 장인어른의 도전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제 뉴욕으로 돌아가 그것을 현실로 만들 차례였어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때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느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정리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음속에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뉴욕 상공에 진입했을 때 맨해튼의 화려한 마천루들이 창밖으로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지만 이제 그 두 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제 안에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임시 휴업 상태였던 레스토랑은 적막감이 감돌았지만 곧 새로운 활기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죠. 유리창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내부는 어둡고 차가웠지만 그것은 곧 변화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SNS에 브루노가 곧 새로운 코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소희가 제 레스토랑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계정을 관리해 주었고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과 함께 흥미로운 티저 영상도 올렸어요. 그리고 바로 주방팀을 소집해 새로운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접근 방식으로 레스토랑을 재개장할 겁니다. 전통 프렌치의 기술은 유지하면서도 혁신적인 요소를 더할 거예요. 그들은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네잎클로버와 이야기를 들려주자 점점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행운 코스라는 콘셉트에 많은 관심을 보였어요. 일부 셰프들은 잠시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모두가 이 새로운 도전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거스 디아즈는 또다시 조롱 영상을 만들어 SNS에 올렸습니다. 브루노가 한국에서 풀 한 가닥 가져온다고 될 일이냐? 풀이나 뜯어먹을 정도로 망한 건가? 하하. 비웃음의 팬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댓글에는 비아냥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의 레스토랑이 만석을 이루고 있는 동안 제 레스토랑은 아직 문도 열지 못한 상태였으니까요. 하지만 반드시 그를 놀라게 해주고 말 거라는 다짐과 함께 더욱 집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홍 대표가 준비해준 서류를 첨부해 FD 허가 과정을 착수했습니다. 이미 클로버는 식용으로 인정받고 있었지만 네잎 클로버의 특수성을 감안해 추가 확인이 필요했어요. FD 첫 번째 답변이 왔을 때 제 손이 떨렸습니다. 추가 실험 데이터 필요라는 내용이었어요. 마감일은 2주 후였고 그때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심사가 최소 6개월 연기된다고 했습니다. 레스토랑은 이미 행운 코스를 홍보하기 시작했는데 이 상황이 터지면 또다시 신뢰를 잃을 위기였어요. 열쇠가 없는 채로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매일 밤 홍 대표와 화상통화로 필요한 데이터를 논의했고 한국에서 급히 추가 실험 결과를 보내주기로 했어요. 소희는 밤새워 번역 작업을 도왔고 저는 주방에서 네잎 클로버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샘플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초조함은 커져만 갔어요. 소희의 격려와 홍 대표의 꼼꼼한 서류 덕분에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했어요. FDA로부터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레스토랑의 예약 초청 시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특별히 준비한 행운 코스를 선보이기 위해서였죠. 먼저 인테리어부터 손을 봤습니다. 너무 전통적이고 무거웠던 분위기를 좀 더 밝고 현대적으로 바꾸었어요. 흰색과 녹색을 주조색으로 하여 네잎 클로버의 이미지를 담았고 테이블마다 작은 태블릿을 설치해 고객들이 메뉴를 확인하고 추가 주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었죠. 주방도 재배치했습니다.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동선을 최적화하고 새로운 장비도 일부 도입했어요. 네잎 클로버를 보관하기 위한 특수 냉장고도 설치했고 각종 소스와 에센스를 준비하는 전용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기까지 약 2주의 시간이 걸렸어요. 드디어 시식회 당일이 왔습니다. 음식 평론가, 인플루언서, 단골 고객 등 30명을 초대했어요. 초대된 손님들의 표정은 호기심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네잎 클로버, 이거 거짓말 아니야? 진짜 행운을 가져올 수 있는 거야? 라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었지만 첫 요리가 나오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네잎 클로버를 요리와 디저트 장식에 각각 다르게 배치하고 효율과 따뜻함 스토리를 곁들여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성했습니다. 특히 첫 번째 코스인 행운의 시작은 신선한 네잎 클로버와 제철 채소를 활용한 샐러드로 그 위에 가볍게 한국의 된장 드레싱을 뿌려 동서양의 맛을 조화시켰어요. 제가 직접 테이블에 나가 요리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전체 요리는 신선한 네잎 클로버와 제철 채소를 활용한 행운의 시작입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혁신과 효율성에서 영감을 받아 빠르고 정확하게 조리되었습니다. 드레싱에는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인 된장을 사용했어요. 손님들은 조심스럽게 음식을 맛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클로버의 신선한 맛과 된장 드레싱의 감칠맛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것 같았습니다.
특히 두 번째 코스인 클로버 에센스를 넣은 스프에서는 감탄사가 나왔죠. 이거 정말 특별한데 풀맛이 아니라 신선하고 독특한 향이 나네요. 스토리도 흥미롭고요. 셋째 코스는 프렌치 정통 메인 요리에 네잎클로버 오일을 곁들인 것이었고, 마지막 디저트는 초콜릿 무스 위에 네잎클로버를 아름답게 장식한 것이었습니다. 각 코스마다 한국에서 영감을 받은 요소를 설명했고, 손님들은 그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그날 밤, SNS에는 행운이 찾아올 듯한 신기한 코스, 후기가 올라오기 시작했고, 다음 날부터 예약 전화도 서서히 늘어났습니다. 특히 미식 블로거들의 포스팅이 화제가 되면서 레스토랑의 재개장 소식이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저는 속으로 드디어 가능성을 봤다고 기대했어요. 행운 코스의 인기가 높아지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주방에서 일하고 있을 때 직원이 다급히 들어왔어요. 셰프님, 거스 디아즈가 테이블 5번에 앉아 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라이벌이자 저를 조롱했던 사람이 제 레스토랑을 방문한 것이죠. 분명 약점을 찾으러 온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주방을 둘러봤어요. 스태프들의 눈빛에서도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 완벽해야 해. 스태프들에게 말한 후 조리에 더 집중했습니다. 네잎클로버 코스가 완성되어 서빙될 때 저는 주방에서 나와 그의 테이블로 향했어요. 거스는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지만 음식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브루노, 프리프로 요리한다고 해서 놀러왔어. 어디 보자. 그가 첫 번째 코스를 맛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었다가 곧 무표정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저는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놀라움이었어요. 식사를 마친 거스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재미있는 시도네. 하지만 이런 유행은 곧 지나가 버릴 거야. 그의 말과는 달리 다음 날 그의 SNS에는 제 레스토랑에 대한 언급이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깎아내리던 사람이 갑자기 침묵한 것은 오히려 승리의 신호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그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주 후 드디어 FDA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네잎클로버가 식용으로 공식 승인받았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행운 코스를 정식 메뉴로 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소희와 함께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레스토랑 직원들과 함께 샴페인을 터뜨리며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습니다. 브루노, 당신이 해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소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녀가 가장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정식 출시 후 2주가 지났을 때 뉴욕의 유명 음식 잡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브루노의 새로운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쓰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인터뷰 당일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과 네잎클로버에 담긴 의미, 그리고 레스토랑의 새로운 방향성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효율성과 정확성, 그리고 따뜻한 인간미가 공존하는 나라였어요. 그 경험을 행운 코스에 담았습니다. 네잎클로버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이 모든 가치를 상징하는 요소입니다. 기사가 나간 다음 날, 언론에서는 브루노, 한국서 가져온 행운 코스로 레스토랑 재기의 성공이라는 헤드라인을 띄웠어요. 그 후 벌어진 일은 제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레스토랑 앞에는 긴 줄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예약 없이도 혹시 자리가 나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한 여성은 월스트리트에서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행운의 식사가 필요하다며 어떻게든 자리를 달라고 간청했어요. 대학 입시를 앞둔 학생의 부모님은 합격을 위한 행운 디너를 예약하려고 한 달 전부터 연락을 취했다고 했습니다. 예약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고 웹사이트는 트래픽 과부하로 몇 차례 다운되기까지 했어요. 직원들은 하루 종일 예약 문의에 응대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단 3일 만에 향후 3개월 예약이 완전히 마감되었고 대기자 명단은 500명을 넘어섰어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손님들은 네잎클로버가 담긴 요리가 나올 때마다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고 실시간으로 SNS에 행운을 먹고 있다는 해시태그와 함께 인증샷을 올렸어요. 식사 중에도 이거 먹으면 진짜 행운이 올까요? 면접 전에 먹으러 왔어요. 복권 당첨을 기원하며 같은 대화가 테이블마다 오갔습니다. 한 유명 배우는 오스카 후보 발표 전날 우리 레스토랑을 찾아 네잎클로버 코스를 맛보고 갔는데 실제로 수상에 성공하자 언론에서는 행운의 식사가 효과를 발휘했다며 보도했어요.
이후 할리우드 스타들의 방문이 이어졌고 골드만삭스 같은 금융회사에서는 중요한 거래, 전 임원들이 단체로 식사를 하러 오기도 했습니다. 행운을 먹는다는 콘셉트가 미국인들의 심리를 정확히 파고든 것 같았어요. 불확실성과 경쟁이 가득한 뉴욕에서 사람들은 작은 행운의 기회라도 놓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더라도 그저 마음의 안정과 자신감을 얻기 위해 사람들은 기꺼이 비싼 가격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오히려 그도 제 레스토랑을 방문해 음식을 맛보았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땠는지는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더군요. 기쁨에 겨워 소희 장인어른에게 전화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그래, 한국에서 겪은 여러 경험들이 내 요리에 스며든 듯하군. 네잎클로버를 단순히 장식으로 쓴 게 아니라 그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담았다는 평가가 들리는구먼. 이젠 결혼해도 될 것 같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노력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소희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그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의 결혼식 날짜가 확정되었고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장인어른의 건강을 고려한 결정이었지만 저 또한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싶었어요. 몇 개월 후 레스토랑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행운 코스를 중심으로 한 메뉴 혁신뿐 아니라 한국에서 경험한 효율적인 서비스 시스템도 도입했어요. 테이블마다 태블릿으로 주문을 받고 고객의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또한 손님들의 취향과 특별한 요청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다음 방문 때 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했죠. 한국에서 경험한 분실물 처리 시스템에서 영감을 받아 레스토랑에서 고객이 물건을 두고 가면 즉시 연락하고 배송까지 해주는 서비스도 시작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가 고객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입소문이 더욱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기쁜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의 네잎클로버 인기가 급속도로 높아지면서 고급 레스토랑에서만 사용되던 식재료가 순식간에 미국 전역을 강타하는 트렌드로 발전했어요. 처음에는 뉴욕의 다른 고급 레스토랑들에서 문의가 왔습니다. 그 행운의 식재료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쇄도했어요. 이어서 LA, 시카고, 마이애미 등 전국 각지의 유명 셰프들이 연락해왔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홍대표로부터 소량만 수입해 공급했지만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지경이 되었어요. 한 유명 제과회사에서는 행운의 쿠키라는 이름으로 네잎클로버가 들어간 초콜릿 쿠키를 출시하겠다며 대량 공급 계약을 제안했고, 유기농 식품 유통 체인에서는 행운의 티백이라는 이름으로 네잎클로버 차를 판매하고 싶다고 연락해왔습니다.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가정에서 직접 키울 수 있는 행운의 네잎클로버 키트에 관심을 보였고, 고급 아이스크림 브랜드에서는 한정판 행운의 맛 시리즈를 기획 중이라고 했어요.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한국에서 수입하는 양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홍 대표와 급히 상의한 후 우리는 획기적인 결정을 내렸어요. 미국 내에 네잎클로버 전용 농장을 설립하기로 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의 기후가 재배에 적합하다는 홍 대표의 조언에 따라 나파 밸리 근처에 5에이커 규모의 부지를 임대했고 한국에서 농업 전문가들을 초청해 현지 직원들을 교육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현상을 한국발 행운 음식 신드롬이라는 특집 기사로 다루었고 포브스지는 새로운 슈퍼푸드의 탄생이라는 제목의 커버 스토리를 실었어요. CNN에서는 행운을 먹는 미국인들이라는 다큐멘터리까지 제작했습니다. 특히 미국인들의 행운에 대한 집착은 놀라웠어요. 네잎클로버를 먹으면 정말 행운이 온다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SNS에는 네잎클로버를 먹고 만난 행운이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복권에 당첨되었다고, 또 누군가는 꿈에 그리던 직장에 취업했다고, 심지어 오랜 불임으로 고생하다 아이를 가졌다는 사연까지 공유되었어요. 홍 대표는 미국 현지에 대규모 농장을 설립했고 저는 그 사업의 공동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소희는 마케팅과 사업 기획을 맡아 활약했고 우리의 협업은 완벽한 시너지를 이루었어요. 불과 1년 만에 행운 산업이라고 불릴 만한 새로운 시장이 단지 네잎클로버라는 작은 풀잎에서 시작되어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결혼식은 서울의 아름다운 정원에서 열렸습니다. 장인어른은 건강이 많이 호전되어 직접식을 주관해 주셨고 홍 대표는 특별히 제작한 네잎클로버 부케를 선물해 주셨어요. 이제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사업과 레스토랑을 함께 운영하게 된 저희 부부는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IMF 시절부터 고생한 홍 대표, 네잎클로버의 상징적 행운,
그리고 빠르고 정교한 한국 시스템 곳곳에서 느낀 놀라움이 합쳐져 제 인생을 구원해준 셈이었으니까요. 돌이켜보면 그때 소희가 한국행을 제안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제가 마지못해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미국 뉴욕에서 한국의 장점과 함께 성장하며 저희는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때 저를 놀리던 거스 디아즈는 이제 제 파트너가 되어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동양과 서양의 조화라는 주제로 팝업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큰 성공을 거두고 있어요. 생각보다 미국에서 한국 네잎클로버가 인기가 많아 홍 대표와 아내의 도움을 받아 협업해서 판매 사업까지 확장한 것은 더할 나위 없는 행운이었습니다. 제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연이어 벌어졌어요. 맨해튼의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이 한국으로 직접 날아오기 시작했거든요. 놀랍게도 이들은 고급 수트를 입은 채로 네잎클로버 농장에 쪼그려 앉아 행운의 잎을 직접 고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처음 농장에서 본 네잎클로버를 찾던 그 순간처럼요. 억만장자들이 이 작은 풀잎 하나 때문에 전세기까지 띄우는 광경을 목격했을 때는 정말 믿기지 않더군요. 가장 놀라웠던 건 뉴욕의 미슐랭 레스토랑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네잎클로버를 활용하지 못하는 식당은 더 이상 손님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어요. 뉴욕 미식계가 완전히 뒤바뀌었고 그 중심에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네잎클로버가 있었습니다. 제가 겪은 고난과 행운의 여정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네잎클로버를 찾아 헤매던 저에게 오히려 행운이 제게 찾아왔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한국이었습니다. 네잎클로버를 찾아 헤매던 저에게 오히려 행운이 제게 찾아왔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한국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주방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벽에 걸린 네잎클로버 액자를 바라봅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위기에서 새로운 시작을 찾은 제 인생의 전환점을 상징하는 소중한 보물이니까요. 한국에서 발견한 행운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행운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어요. 네잎클로버가 가진 희소한 가치처럼 문화와 문화의 만남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조화는 모두에게 새로운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네잎클로버를 실제로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행운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